미국이 지금 이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 대해서 많은 미국의 석학들과 경제 전문가들이 트럼프식의 관세 폭탄과 또 환율 조정 이런 부분으로 가다가는 완전히 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경제사학자인 닐 퍼거슨은요, 스탠포드 대학 후보연구소 선임위원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과거에 이야기했는가 하면 14년 전에요. 10년 안에 미국의 연방부채 이자액이 미국의 국방비를 넘었을 거다. 그러니까 미국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 1년의 이자, 지금 연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한 36조 달러 되지요. 미국의 1년 국방비 지출보다 늘어나게 되면 미국이 망하는 징조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다 설마 그렇겠느냐 했습니다. 그때가 2011년이겠죠. 그런데 그가 10년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4년 지연돼서 2024년에 천조국, 즉 국방 예산만 1000조가 넘는다고 천조국이라는 미국의 예산 구조에서 실제 퍼거슨이 이야기한 1년 연방정부 부채 이자가 국방비를 능가하게 됐다는 거예요. 퍼거슨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경제사학자이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미국과 유사한 제국들이 망하게 될 때 그때 나타난 재정 문제를 연구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퍼거슨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국의 몰락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한 해 국가 부채 이자로 지출되는 돈이 국방비보다 더 커지게 되면 이 임계점, 즉 한계에 도달한 이 점이 퍼거슨 리미터, 퍼거슨의 한계라고 불리는데, 16세기에 스페인 힙스부르크 제국부터 18세기의 부르봉 제국까지 스페인과 프랑스가 제국에서 몰락할 때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은 2024년에 국가 회계에서 국가가 진 부채 상한 지출액이, 즉 부채 이자가 1조 1124억으로 국방비 1조 1107억을 넘어서 버렸어요. 처음으로 넘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제국의 몰락과 관계한 퍼거슨의 경고등이 커졌지요. 그래서 퍼거슨은 이 국방비는 총이라고 보고 국가 부채 이자는 쿠폰이라고 보면서 이 둘 사이의 균형이 무너질 때 제국의 패권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복지 프로그램이 효율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방만하면서 엄청난 국가 재정을 잡아먹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저런 쇼크식 일회성 대전요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거다. 그리고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가 시작되고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러면서 오히려 기업들이 더 축소되면서 기업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사망한 미국의 또 저명한 하버드대 석자 교수 조지프 나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도 미 제국의 쇠락에 대해서요, 2004년, 지금 21년 전에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에 글을 올렸어요.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 2004년이면요, 당시 미국이 패권 걱정이 없는 밀리터리 임페리얼리즘, 군사 제국주의를 가고 있을 때죠. 그런데 팍스 아메리카를 누리고 있을 당시에 퍼거슨 교수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 즉 미국이 세계의 리더 국가가 되는데 필요했던 요소들, 무기가 아닌 정책적인 요소들을 보면 미국의 해외 원조 프로그램과 미국의 자유주의 정신이 송출되는 방송 네트워크가 이렇게 더 확장되고 유지되고 있으면 미국이 제국을 유지할 수 있을 거고, 이런 소프트웨어, 세계 다른 국가와 관련되는 이런 소프트웨어에서 예산 지원이 축소되면 소프트 파워의 위기가 미 제국의 위기로 연결될 거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경쟁력이 교육이다. 이 고등교육 시스템도 미국이 제국으로 있게 만드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이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대외 원조, 또 미국의 가치를 갖다가 퍼뜨리는
해외 방송,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국의 교육에 대한 투자, 이 세 가지인 거예요. 그로부터 21년이 흘러서 지금 트럼프 2기에서 초지프 나이 교수가 지적한 이 세 가지가 제국 유지가 아닌 정반대의 제국 몰락의 길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트럼프 정권에서 급속히 축소되고 있다. 고립주의 가속을 가져오는 버튼인 이민 단속을 명분으로 대학들의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고 대학의 예산을 줄이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인재들이 탈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재정 효율화 명분으로 트럼프 정부에서 해외 원조 프로그램과 해외 미국의 가치를 선정하는 방송 네트워크 예산 등이 지금 중단됐죠. USAID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그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조지프 나이 교수가요, 얼마 전 기고에서 미국은 폭탄을 발사하는데 $1,000를 쓰면서 미국의 사상을 해외로 발사하는 데는 $1 쓴다. 미국 국방비 예산의 제대로 된 1%라도 공공 외교에 투입이 되면 그나마 다행이고, 지금보다 예산이 4배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꼴통 보수 매체 월스트리트 저널도 최근에 사설에서 예산 중단으로 위기에 몰린 보요웨이, 자유아시아 방송, 이런 현실을 지적하면서 트럼프가 소프트 파워를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월가에서는 닐 퍼거슨이 말한 퍼거슨 리미터, 즉 미국의 1년 연방 부채 이자가 국방비를 넘어서는 상황에서는 미국이 이제 몰락으로 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이요, 미국의 이 유명한 투자가들 사이에서 지금 번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방 정부의 부채 이자 지출을 지금 국가의 위기 신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경제가 부채로 거품이 막대하게 지금 불어난 상태이고, 모든 거품의 어머니, 이게 곧 터질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미국의 예외주의가 지금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월가 투자자 회장들이 극도로 겁을 먹고 있어요. 최근에 보면 버크스 해스웨이, 이 회사도 결국은 지금 미국의 월가에 떠도는 공포에 빠져서 지금 투자를 이렇게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예외주의, 미국의 달러는 그야말로 계속 강하게 놓을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미국의 국채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 자산이라 했는데 최근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죠. 이거는 뭐냐, 미국의 채권의 가치가 떨어져서 한마디로 이자가 올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미국의 바보 프리미엄, 즉 미국 국채 이자를 엄청나게 올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마키아벨리가요, 권력자가 대중으로부터 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게 진짜 위험한 순간인데, 지금 트럼프가 관세 폭탄 그리고 환율 조정 등에 나서면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의 바보 프리미엄까지 붙으면서 트럼프의 남은 임기 45개월 동안에 미국이 역대 경험하지 못한 위기를 겪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당장 미국의 연준, 즉 중앙은행격인 연준의 위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불확실성이 커져버려서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이 동시에 높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는 스톱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며 미국이 지금 침체 단계에 깊숙하게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영국도 지금 이상해지고 있어요. 주말 사이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의 거구 바람이 몰아쳐서 영국 보수당이요, 수백 년 영국의 지배적 정당이 지금 몰락의 신호탄이 발사됐다. 그래서 영국의 과거 영국 독립당, 즉 브렉시트를 이끈 영국 독립당의 후신인 영국 개혁당이요, 지방의원 선거에서 42%를 차지했는데 이 당이 거구 정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9년 총선에서 이 당이 보수당을 이길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3개 지방의회와 6개 시장을 선출하고 1600명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영국
영국 개혁당이라는 리폼 UK가 677명의 의원을 당선시켜 42%를 독점해서요. 이전까지 영국 지방의 의석이 제로에서 677석이 된 거예요. 영국의 제3당인 자유당은 370석, 녹색당은 79석, 이렇게 지금 비중이 커졌어요. 반면에요, 영국에 지금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고 있지만 영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보수당, 과거 토리당이었죠. 이 보수당은 지방의원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선거 이전에 993석이 있었는데 319석으로 줄어들면서 674석을 상실했고, 그래서 보수당이 상실한 의석 대부분이 영국 개혁당, 극우 정당으로 넘어가서 극우 정당이 런던을 빼고 영국의 중부 지역까지 지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개혁당의 이 핵심 인물은 나이젤 페라지라는 유명한 극우 인물이죠. 그래서 영국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극우 세력이 미진하던 영국에서조차 이제 극우가 대약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국에서 지금 디플레 공포가 지배하고 있다. 중국이 지금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80% 관세를 하니 잘 해결될 거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중국이 미국과의 이런 협상에 잽싸게 응하고 있는 것은 중국 내부의 디플레 공포가 너무 심해서 여기에다가 트럼프발 관세까지 덮치면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또 생산자 물가 지수가 31개월 연속 하락해요. 그러니까 이 소비 생산 물가 지수가 하락한다는 것은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즉 디플레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트럼프발 관세 폭탄까지 이제 덮치면서 중국산 물건의 미국 등 해외 수출 타격이 본격화되고 있고 미중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된다 하더라도 옛날로 못 돌아간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초미의 관심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무역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아무리 협상이 잘 돼도요, 옛날로 돌아가지 못하고 엄청난 관세가 있을 거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에 일단 145%의 관세를 때려놓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요, 기존 디플레이에 지금 미국의 관세 폭탄 협상이 잘 돼도 옛날보다 엄청난 수준이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업 수출이 흔들리면서 중국의 내수와 고용에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려고 하면 중국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지금 엄청난 숨겨진 그림자 부채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 속에서 중국 정부가 더 투자할 여력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난해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중국 정부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정책적인 요소들을 썼지만은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버틸 만한 미국의 관세 인하를 미중 관세 협상에서 얻어내지 못하면 중국 경제가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곧바로 붕괴로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